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강 노블 부자 투자 스쿨 김중훈 소장입니다. 오늘 3강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상담은 이렇게 합니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요. 상담의 탑을 쌓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 가지 고객님을 만나거나 임대인분을 만나거나 하는 동안에 계속 다양하게 개선하고 능력치를 키우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단정한 차림입니다. 당연하게 중개하다 보면 청바지 입을 수는 없죠. 그리고 실제로 그냥 좀 단정하게 캐주얼로 정장 입으신 분도 있고요. 캐주얼로 그냥 깔끔하게 입으셔도 될 것 같아요. 물건만 좋으면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내가 물건도 좋고 영업을 잘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뭐 입으셔면 되겠죠. 근데 최고로 제일 좋은 거는요, 여러분. 정장 입으신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저도 이제 뭐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정장은 아직 뭐 이렇게 입지는 않지만 그냥 깔끔하게 그냥 캐주얼로 입으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열심히 더 깔끔하게 노력을 해야겠지만 하여튼 깔끔하게 입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세 번째는 상담할 때 좋은 말, 나쁜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약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좋은 말이 뭔지, 나쁜 말이 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여기 사면 무조건 오르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질문이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이나 여러분들이 중개사마다 어떻게 해야지 계약이 나고, 어떻게, 여러분들, 고객님한테 어떻게 기억이 남을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여러분, 고객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고객님들이 보통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에 대해서 한번 기억을 해놨다가 대응할 수 있는 답변을 한번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상담의 탑을 쌓아라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는요, 여러분, 상담을 계속 실력을 늘리려고 하면 매물장에 대한 TM을 많이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두 번째는 걸어오는 워킹 손님에 대한 상담에 대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온라인, 오프라인 연락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걸어오는 손님에 대해서 내가 뭐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매물도 있고 매물도 찾아주고 어떤 거를 요구를 하고 물건이 어떤 건지 금액은 얼마인지 상담을 하다 보면 다음 손님 오든 간에 점점 듭니다. 제 경험 스타일이고요.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전화 상담을 하거나 연락이 오면 그거에 대해서 전화 상담하세요. 그러다 보면 실력이 늡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손님인지 가짜 손님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초보자는 전화 상담, 그 다음 오프라인 상담이든 계속할수록 고객님의 질문과 대응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브리핑 실력도 늡니다. 자연스럽게 되고 증가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장단점, 그러니까 여러분 단정하게 차림.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는 단정하게 차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깔끔하게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슬리퍼는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빌딩 전문으로 하신 분들은 무조건 정장 입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중개를 합니다. 자, 상담할 때 좋은 말과 나쁜 말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인중개사가 상담할 때 좋은 말은 신뢰를 주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겠죠. 고객님한테 실제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지 여러분들을 믿고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만약 그 아는 부분 그 상대방이 알고 있는데 숨기고 나서 이 사람이 진짜인지 정확한 정보를 주는지 아니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정확한 정보를 줘야지 좋은 부분이에요. 그럼 뭐 실거래가가 얼마고 이 지역이 뭐가 개발이 되고요. 뭐 개발 계획이나 여러분들의 투명성 있게 제공을 하시는 게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투명성입니다. 투명성. 두 번째는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제안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남양 아파트를 찾아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임금 매물을 확인해 보겠다. 노력하는 거죠, 노력.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이쪽이 투자가 더 오를 것 같고 이쪽이 더 여기보다는 좀 더
저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뭐 시세나 정확하게 정보 전달을 하고 좋은 매물도 소개해주고 그 사람한테 그 고객님한테 맞춤형으로 안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문제 발생 시 솔직하게 신속 대응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뢰를 쌓으려고 하면 좋은 게 고객님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사람입니다, 사람. 그 고객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 이게 보시는 게 솔직한지 안 한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하다 보면 이 고객님한테 더 신뢰 있고 더 이렇게 마음에 가서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솔직해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는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불법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돌려서 얘기해서 계약을 하는 유도는 할 수 있지만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 솔직하게 그 마음을 고객님한테 마음을 이기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상담할 때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과 나쁜 말 중에서 피해야 할 말을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는요.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정보에 대해서 제공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너무 이게 10억 이상 오를 것 같다. 막 20억 오를 것 같다. 그렇게 너무 허무맹랑하게 오르면 안 될 것 같고요. 너무 과장되게 하면 그 고객님도 신뢰가 잃을 수 있고 기대를 조금 줄 수 있죠. 그래서 신뢰 있는 데에 갈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고객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권유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자, 고객을 좀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권유를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돌려서 잘 해서 이게 더 낫지 않겠냐. 그리고 잘 이야기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유도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신다고 해서 회피하지 말고 책임을 전가지도 마시고 어느 정도 본인이 안정적으로 거래를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잘못했다고 사과드리고 어느 정도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중개사분들이 실제로 신뢰랑 투명성 있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도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여기서 하면 무조건 오르나요? 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너무 솔직한 중개사를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열어서 어느 정도 계약을 위해 선의의 거짓말을 하면서 공인중개사가 될 겁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예를 들겠지만 너무 솔직하면 제가 실제로 말씀드리면 계약이 너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거짓말을 하면 신뢰를 잃는 경우가 있어요. 적정을 잘 찾으셔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영업 스타일을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 고객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보통 이제 주택상가 토지에 관련 질문이 이 집 전세로 살 수 있나요? 월세 살 수 있나요? 매매가 얼마입니까? 관리비 얼마입니까? 대출, 뭐 입주 언제쯤일까요? 뭐 주변 환경에 뭐가 개발, 재건축 예정이 언제일까요? 시세,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계약과 법률 세금입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는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요? 중개수수료는 얼마일까요? 계약금을 얼마를 내야 하나요? 잔금 지급일을 언제나 정해야 하나요? 등기 이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취득세 얼마입니까? 등 뭐 양도세, 중개수를 누가 부담해야 돼요? 뭐 계약 해제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해요.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이런 거는 실제로 이게 중도에 퇴실하실 때 보통 중도 상환 이렇게 이제 중도 되실 때는 보통 임차인 분이 중간에 계약 기간 만료 전이라서 이렇게 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이해 가셨나요? 실제로 손해배상조로 임차인이 계약 만기 전에 중개수수료를 내야 된다. 합의하에 계약을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셔야 돼요. 그리고 뭐 중개수수료는 얼마일까요? 뭐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그럼 이야기보다는 여러분이 한번 좀 찾아보셔가지고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고객한테 서비스하는 만족을 드릴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객은 자, 기타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이 집은 언제 팔리나요? 자, 언제 팔릴까요? 언제 빨리 팔릴까요? 얼마나 빨리 팔까요? 경쟁력이 있나요? 가격은 적당한가요? 주변 시세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투자 가치가 있나요? 리모델링이 필요한가요? 대출이 가능한가요? 입주가 가능한가요? 뭐 관리비가 적당한가요? 이런 내용이 다 있어요, 여러분. 질문을.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게 또 적어놨다 공부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